곧 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녀의 발목에 감긴 붕대, 피인지 검은 액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온통 스며들어 있었다. 그 순간 부풀어 오른 혹이 드러났다. 검은 고름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여관 주인, 할머니, 순경, 그리고 사요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눈동자는 이미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구급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요, 두통이 계속 있어? 계속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아프고 이상한 말들이 들려와. 사요의 발목에 난 혹은 병원에 도착해 약을 먹고 쉬고 나니 점점 작아졌다. 이제는 검은 고름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따금씩 두통을 호소하며 누군가의 속마음이 들리곤 한다고 했다. 저건... 또 너 재물이구나? 어떻게 빠져나왔나 본데? 어차피 곧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런 거거든, 그건. 사요, 괜찮아? 근데 저 사람 마을 주민이었어. 사요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끔 마을 밖으로 나온 그 마을 주민의 속마음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렬한 두통이 오는 듯했다. 타쿠야, 너 그거 괜찮아? 그냥 두드러기일 거야. 그 마을에 다녀온 뒤로 계속 가렵고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의사가 준 약을 발라도 잘 안 듣네. 그거 혹시 응? 이거... 살았어.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사유를 데리고 와. 설마 쇼타야? 분명 쇼타의 번호였다. 쇼타는 아직 무사한 모양이다. 안도감과 함께 불신감이 나를 덮쳤다. 이게 정말 쇼타일까?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쇼타는 재단 위에 누워있었다. 그것이 마을 사람을 덮치기 직전까지. 쇼타는 살아있어.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져.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나는 겁이 났지만 쇼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 이상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게다가 두드러기라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 나에게도 혹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저주를 끊어내려면 그 마을로 한 번은 돌아가야 했다. 어서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 신분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타쿠야, 사요, 와줬구나. 고맙다. 몸은 괜찮아? 저번에는 이 마을이 이렇게 큰 줄 몰랐지? 그래도 너희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좋다. 쇼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린동절한 것도 이해해. 다만 이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지만 우리는 특별한 손님이었어. 덕분에 나도 이렇게 건강해졌어. 이쪽 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다쳤지만 자,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식사부터 하자. 가자고. 모두들 환영해줄 거야. 그때와는 다를 거야. 어때? 사요. 나는 쇼타가 변해 있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힌 채로 억지로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닐까 걱정했었다. 너무 건강하고 멀쩡한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다. 사요의 얼굴을 보니 사요도 당황했지만 쇼타의 얼굴을 보고 한결 안심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었다. 쇼타와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건 기쁨, 행복, 즐거움, 안심. 쇼타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 자, 어서 앉아. 어서 들라고. 야, 너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었던 거야? 이 마을을 오해하고 있지? 여긴 아픈 사람이 없어. 모두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고 부족함 없이 살아. 특히 사요, 너는 정말 특별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바로 너 같은 사람이 이 마을에 올 거라고. 자, 이제 배도 채웠으니 우리 마을 좀 구경시켜줄게. 따라와. 여기가 바로 사당이야. 이 마을은 바로 이걸 중심으로 발전했지. 바로 이거야, 이 마을의 이야기. 그것은 석판들이었다. 그림 아래에 이야기도 함께 적혀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남자에게 어린 소녀 같은 요괴가 나타났다.
특히 어린아이를 좋아하고 어린아이들만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녀가 웃으며 손짓하면 행복한 일이 일어났다. 요괴는 자주 마을에 나타났지만 오래 남아있지 않고 떠나버렸다.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많은 이가 굶어서 죽었고 마을에 모아둔 재물은 적었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요괴를 볼 수 있는 음향사가 나타났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가여워했다. 이곳은 행복함을 주는 요괴가 자주 다니는 길이니 이리 많이 굶어 죽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음향사는 긴 재사용 밧줄을 둘러쳐 의식을 거행했다. 요정이 떠나지 못하게 됐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행복 요정은 갇힌 지 90일이 지나자 팔다리가 길어지며 변했다. 그리고 180일이 지나면 행복은 허기가 되고 인간의 고기를 찾기 시작한다. 아이들을 좋아하여 아이들 눈에만 보이는 행복 요정은 인간의 고기를 찾는 무서운 존재가 된다. 고기를 먹으면 복을 불러온다. 사유와 나는 이 석판들을 보자 소름이 끼쳤다. 쇼타는 웃으며 말했다. 옛날 이야기들이야. 우리들이 아는 이야기들도 원문은 섬뜩한 게 많다고. 자, 들어가자. 나도 이 사당 안에서 지내고 있어. 사당 안에는 중요한 사람만 열어볼 수 있는 석판의 뒷이야기가 적혀있어. 거기에는 우리 셋, 외부에서 3명의 귀인이 찾아온다고 적혀있어. 그리고 한 명은 반드시 여자일 거라고 적혀있지. 너희는 몰랐겠지만 그 신부는 한 분이 아니야. 이 마을에는 벌써 7이나 된다고. 진정한 그 신부는 한 분이지만 무녀의 아이가 그 신분과 한 마음이 되면 영원한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적혀있어. 알겠어? 사요, 너는 무녀의 아이잖아. 난 그 신분과 하나가 되어 오랜만에. 그것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늙은 발척 귀신이었다. 사유는 두통이 이미 극에 달해 의식을 잃을 것처럼 보였다. 다음 순간 사유는 눈이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보이지 않는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강력한 폭풍이 방을 휘감았다. 사유는 공중에 떠올라 귀신의 얼굴에서부터 뿜어나오는 검은 기운을 손바닥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순간 귀신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움직임을 멈추고 기능을 잃어버린 기계처럼 모든 기운을 흡수한 사유의 몸은 공중에 떠올라 귀신에게서 빨아들인 검은 기운이 그녀의 주변을 휘몰아쳤다. 다음 순간 사유는 말했다. 와라. 사유, 해냈구나. 사유? 괜찮아? 사유, 왜 그래? 그만 줘.